여러분 지금 칠판에 보시게 되면 한자를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 붓수로서 모든 한자가 이루어진 것이니 붓수를 먼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붓수를 다 암기하셨으니 이제 한자를 이제 암기하게 되는데 그 암기하기 전에 다시 유의할 점,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자를 암기하기 전에 하여튼 214자의 붓수를, 지난번에 제가 214개의 붓수를 갖다 암기하실 때는 필순이라든가 총액이라든가 뜻 중심으로 완전히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붓수를 완전히 암기하십시오. 첫 번째. 그 다음에 한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붓수 214개 다 암기하셨다면 이것이 뭔가 지금 모르신다면 다시 붓수로 가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굴바위, 집, 병질, 뭡니까? 선역서 아니죠? 이것은 닭유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닭유 그러죠? 근데 이제 붓수를 외게 되면 여기 제가 거기에 보게 되면 닭유 해놓고 또 술유 해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기서 닭이라고 하는 소리로 쓰인 것은 천간이라든가 왜 지지에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할 때 유는 그때는 닭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나 요것은 다른 붓수에 가서 붙어 있을 때, 변으로 가서 붙어 있을 때는 전부 다 술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이것이 붙으면 술 취할 정 하면 벌써 이것이 가서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술 취할 정, 술 깰 성, 닭하고 관계없죠? 술 깰 성, 술빚을 효 발효시킨다 할 때 술유에다가 필발을 쓰게 되면 술빚을 발효할 때, 술빚을 술에다가 효도할 효자를 써게 되면 술빚을 효 발효입니다. 이때 발효죠. 그러니까 닭유는 붓수로 붙을 때 술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붓수 214가 정확하게 암기하신다면 한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붙은 것은 전부 다 술에 대한 글자가 나오죠. 여러분 214자의 붓수를 다 암기하셨을 때, 제가 만약에 받았으라고 이제 붓수 214개 다 알았을 때 받았으라고 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병이죠. 병질, 되는데 엄 필요 없다고 했어요. 병이죠. 요거들 한 것은 전부 다 병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았을 때, 붓수 다 알았을 때, 임질, 임해고 병 종류를 갖다가 쓰라고 했을 때, 임질, 임 쓰라고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써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음이 뭐로 만들었을까? 임질임은 병이니까 병부터 딱 써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 안 하면 임질, 임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라도 써놓게 되면 이 사람 반은 맞은 거죠. 이질, 이해고 나왔다. 요거 써놓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생각 안 하면 이라도 쓰면 반점은 반 50%는 맞은 거죠. 간질, 간해고 나면 역시 써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암하면 역시 써놓고 요거부터 써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암하면 요거 써놓고 생각하면 요렇게라도 쓰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 병이죠. 이 자를 써놓으면 무슨 자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글자 이 자 들어가는데 에이 해갖고 글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병에 대한 것은 먼저 병에 대한 글자가 만약에 쓰기 부분이 나왔을 때, 병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면 먼저 붓수를 딱 생각해도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질, 임하면 속에 가서 뭐가 들어가냐면 습을 림자가 들어가서 임자의 음을 이용해서 임질, 임해고 만들어진 것이고, 이질, 이라고 그랬었죠. 이질도 병이니까 병을 먼저 쓴 다음에 이자를 집어넣으면 이질이 되는 겁니다. 간질, 간하면 여러분은 방패간을 집어넣을 거예요. 뭐를 집어넣을 겁니까? 여기다 사이 간자가 되면 간할 쪽으로 일어나는 간질, 간하고 사이 간자가 들어서 간질이 됐죠. 그 다음에 암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걸리는 것인가? 잘 먹는 사람이 암이 걸린다는 겁니다. 입이 세 개가 들어서 이 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것이 산더미처럼 먹어서 걸린 병이 바로 암이에요. 바우덩어리처럼 그 피부라든가 이런 것이
바윗덩어리처럼 이것이 어떤 저기에서는 이것을 바위암자로 생각해갖고 바위 또는 좀 생긴 것이 바로 암이다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바위암으로 변화된 것이다도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병은 병인데 세 사람 입으로 들어갈 것을 먹어서 산더미처럼 퍼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생긴 것이 바로 암이다. 이와 같이 이 병이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전부 다가 병 할 때 요거 쓰는 거죠. 병, 남력병이 들어가서 병이 되는 것이고 화살이 들어가면 병은 화살처럼 무지무지게 빠르다, 빠를 질, 병질 전부 다 병에 대한 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부수를 완전히 암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자를 쓸 때 한자를 볼 때도 부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음을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부수 완전히 이것이 뭔지 모르시면 부수가 암기 안 된 거니까 부수 공부 다시 하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앞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왼쪽에 붙었죠. 보통 옛날에 좌부방 이랬었는데 좌부방 알아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좌측에 붙어 있는 것은 언덕부, 이제 그 저기에서 언덕부해고 나오고 뒤에 가서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이 모양이 똑같은데 지금 부수 설명 안 합니다. 교재에 나온 대로 세밀하게 거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언덕이고 우측에 붙어 있는 것은 고을읍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고을읍이죠. 여기 언덕부가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언덕부인데 앞에 왼쪽에 가서 붙으면 언덕부, 우측에 가서 붙으면 고을읍입니다.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왼쪽에 붙으면 좌부방, 우측에 붙으면 우부방 그랬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앞에 가서 언덕이 붙은 거. 언덕이 사방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면 언덕방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을이 붙었죠. 앞에 군자가 붙었고. 생각 안 나면 그냥 고을군 맞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부수. 만약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나왔는데 말씀을 해다 몸기다. 내가 요 부수도 알고 요 부수도 알아. 그러면 그냥 기자 알아. 그럼 요것이 부수니까 그냥 생각이 안 나. 그냥 말기래도 말기. 그러면 그러한 뜻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붙죠. 그러면 야 누가 물을 때 무슨 자냐 그러면 기 무슨 기 그럼 앞에 나무목이 붙었으니까 나무 이름 기 하십시오. 그럼 거의다가 80% 맞습니다. 나무가 붙었는데 기자 들어가는 게 구기자 나무죠. 구기자 기 이런 식으로 붙을 거니까. 그러니까 부수가 뜻이 된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부수가 이해되지 않으면 다음 한자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모르시면 앞으로 가서 1번서부터 214번까지 부수를 안 계신 다음에 이쪽으로 건너오십시오. 그 다음 부수를 완전히 안 계셨죠. 지금 3급이 되면 보통 1800 그러니까 옛날에 1800인데 1800이 이제 조금 넘죠. 1800개 점을 찍어도 1800개 한참 찍습니다. 근데 1800 글자를 알아야 되는데 1800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 1800자를 언제 어떻게 보면 까마득하죠. 이 1800자를 외기 위해서는 부수 다음에 가장 쉬운 기본 글자 먼저 정확하게 암기하십시오. 자, 기본 글자라고 하는 것은 뭔 소리냐면 쉽게 말하면 쉬운 글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거. 고물의 정이라든가, 고물의 정, 차. 이게 몸기 이런 것도 기본 글자에 이게 변해도 있지만 이런 것도 다 기본 글자에 그 다음에 옛고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거. 즉, 기본 글자는 주로 회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가 모인 것이 바로 회의 문자라고 그랬죠. 기본 문자는 주로 열식과 이구가 붙었죠. 그래서 옛구죠. 이같이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본 글자, 쉬운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부수가 막 붙으면서 형성 문자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글자를 외기 힘드니까 쉬운 글자를 빠른 속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어떻게 외우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테니까 기본 글자 먼저 외워야 되겠다. 암기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한자부터 정확하게 암기하십시오. 기본 한자는
상형 문자도 많습니다. 이거 고물의 모양이니까 고물의 정이죠. 이것은 과일이 수북히게, 과일 같은 것이 그릇에 수북히게 쌓이는 형상을 본다서 또 쌓이고 또 쌓였다 그래서 또 차고 또 차고, 이렇게 상형 문자도 많고 회의 문자가 주로 기본 글자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부수 다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쉬운 글자를 다 암기를 했죠. 그 다음이 형성 문자별로 구별을 해서 이제 쭉 외우는 겁니다. 부수 204개 다 알았죠. 그 다음에 고물의 정자 하나를 알았을 때 만약에 앞에 가서 세금이 딱 붙었는고 뒤에 가서 세금은 부수에서 나오죠. 쇳덩어리인데 이렇게 생긴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못같이 생겼죠. 못정이 된 겁니다. 못정. 뭐 말씀원을 앞에다가 써주면 말을 뭐 어쩌고 저쩌고 고친다, 고치다, 교정한다 할 때 쓰겠죠. 정자 의미 따라 나잖아요. 말 고치는 거 고칠정. 위에 가서 앞에 가서 술이 붙는다. 술이라 그랬죠? 술 취할 정, 술 취할 정, 높은 곳에다 고무래처럼 이다리로 만들어 놓은 거 정자죠. 정자, 정자, 정, 정자정 앞에 사람이 붙으니까 정자 옆에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쉬고 있는 형상이 붙어서 쉴 적이 됐죠. 하나의 정자가 의미 그대로 따놓은 것을 형성 문자라고 그랬죠. 기본 한자를 한 다음에 요 형성 문자가 외지겠죠. 항상 형성 문자를 먼저 암기한 다음에 좀 보십시오. 이게 또 차죠. 이것을 모르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부수는 214자 부수 중에서 신을 나타내고 귀신을 나타내고 제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신 앞에 음식을 많이 쌓아놓고 제사 지는, 조상한테 제사 지는 조상조, 할아버지 조죠. 앞에 가서 실이 붙으면 실을 많이 쌓아놓고 뭘 짠다, 짤조. 벼하에다가 또 차를 쓰여서 벼를 또 벼로 또 세금을 낸다, 세금조. 또 차 뒤에다가 힘력을 쓰니까 또 힘으로 돕는다, 돌조. 또 차가 붙어서 조 하고 음이 계속 따라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은 글자를 형성 문자라고 그랬습니다. 한자는 전체 글자 중에서 형성 문자가 80%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쉬운 글자, 기본 글자, 이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쉬운 글자만 알고 나중에 2급이라든가 3급 시험을 본다든가 2급을 대비할 때 부수와 쉬운 글자가 이제 이것이 기본 한자가 몇 자 정도가 되냐면 한 500자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수가 214개니까 여기다 부수 214자를 암기하실 때는 그 책을 보면서 좀 획수가 많은 피리소리 약이라나 뒤편에서 보면 잘 필요 없는 글자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 거 빼버리게 되면 한 180자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부수가 214개 되는 거 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봐야 180개 정도. 어려운 거 필요 없는 것은 제가 그 교재에다가 이것은 알 필요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180개 정도 알면 되죠. 그 다음에 180개라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나릴도 나오고 달월도 나오고 나우목도 나오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약 한 100자 정도를 정확하게 원독부라든가 이렇게 생소한 거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한자가 약 한 500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부수 총 200자, 그냥 필요 없는 거 빼고 200자 합하면 700이죠. 700자 정도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외우십시오. 그 다음서부터는 슬슬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부수별로 암기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은 식으로다가 형성 문자 식으로 하게 되면 의미, 생각이 나겠죠. 그 다음에 부수별로 하게 되면 뜻을 연상을 하면서 한자를 다시 복습을 할 때는 부수별로. 이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실사가 붙었을 때 실사변의 몸기 하면 실의 몸기가 별이기, 실사변의 사방방을 써주면 짤방, 실사변의 소리음에다가 창과를 써주면 짤지, 실사변에 또차를 써주면 실로 또 짠다 그래서 짤조. 실에 대한 의미가 전부 다 짠다든가 묶는다든가 이런 뜻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변이 얼음이라 그랬죠. 얼음이 붙으면 얼음에 대한 글자가 쭉 나올 것이고, 만약에 흐를 유하고 나면 흘러가는 것은 물이죠. 그런 때는 이거부터 써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이 붙은 글자는 뭐 흐를 유라든가 씻을 목이라든가 씻을 욕이라든가 목욕은 물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물이 붙었잖아요. 씻을 새라든가 씻을 새, 세수한다. 전부 다가 물에 대한 글자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부수별로 이와 같이 외우는 것도 또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형성문자로 공부하시다가 부수별로 또한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복습 겸 이런 식으로다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친할 친자를 하나 써놨습니다. 이제 기본 글자와 쉬운 글자를 완전히 알았을 때 무조건 그냥 지나가다가 한 글자를 봐도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뜯어보십시오. 분해를 시키라 이겁니다. 지금 부수 214개를 다 알면 지금 뭐가 붙었는가를 이렇게 보시라 이겁니다. 만약에 민속촌에 간다 할지라도 민속촌에 가서 이런 것이 딱 나오게 되면 이렇게 민속할 때 이렇게 쓰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 인변이 붙었고 골곡이 붙었구나. 이것이 풍속속이라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은 이거를 알고 이거를 알게 되면 나중에 간단하게 한자를 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한 글자라 할지라도 섰죠. 나무에, 나무 꼭대기에 서 있는 겁니다. 볼견 붙어 있죠. 나무에 위에 가서 서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글자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이자인데, 아주 옛날에, 지금 이건 누가 서서 보고 있는 건가 한번 보십시오. 느끼십시오.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 삼가세 늙으신 어머니와 아주 효성이 지극한 아들하고 단 두 식구가 사는 아주 가난한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항상 그 어머니가 그 효성이 지극하니까요. 이 아들은 숯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숯을 팔아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사다가 항상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숯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서산으로 해가 니우 넘어가 저물어 가는데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할까요? 그러면 어떡하죠? 지금은 버스 정류장까지 쫓아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가 기다리시겠죠. 이 어머니 방에 있다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아들이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이제 마당까지 나와서 마당에서 서서 이놈이 오늘은 왜 이렇게 늦는가,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하면서 마당에서 서성하다가 그래도 걱정이 돼서 해는 점점 산 속으로 해는 점점 들어가 어둠이 깔리려고 할 때 이 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되시겠죠. 이 어머니는 오솔길을 따라서 산장등으로 이 어머니는 오솔길을 따라서 그 시장 근처로 계속 가시겠죠. 계속 한 산 장등까지 올라가 이 어머니가 먼 발치를 봐도 이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이 어머니가 먼 발치를 봐도 보이지 않아. 이 어머니는 결국에 더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서 먼 데를 바라보기 위해 나무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요. 여기서 어머니도 아니고 이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다 치는 겁니다. 그 나무 꼭대기에서 자식의 오나를 보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아들이 장등에 올라왔는데 이 어머니가 장등에 계신 것을 보고,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험한 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어머니가 걱정하는 겁니다. 나무 꼭대기에 서서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 자식을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것이 어버이 칭이죠. 자식이 올라와서는 어버이 칭, 부모를 나타내죠.
자식이 올라서는 어머니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하면서 늙으신 이것이 늙을 노변이죠. 늙으신 어머니를 아들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늙으신 어머니를 아들이 없고 어머니 하고 아들을 얻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늙은 어머니를 자식이 없고 효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서 효도할 효죠. 여기서 거물 현자에다가 거물현 두 개가 붙으면 검고 검죠. 부수에 있는 겁니다. 거물현 밑에 마음 심을 써서 검고 검게 속이 타들어가도록 자식이 속을 쓰게 해서 마음속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가페, 무조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사랑은 그냥 검고 검게 타도 마음속으로 사랑을, 자식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겁니다. 이 보통 사랑할 자 그러죠. 이것은 보통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 자가 본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 자가 나중에 그냥 사랑할 자였던 겁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고 행실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고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 이 어머니에게 이제 다시 효성이 지극한 자식은 항상 글자를 연관해서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되면 위에는 풀이 붙었고 밑에는 물고기가 붙었고 뒤에는 벼화가 붙었죠. 이 어머니가 쇠약해지면 산에 가서 약초를 뜯어다가 여기서 이 풀은 약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물고기라든가 제가 그 예를 들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물고기라든가 붕어 같은 것을 푹 가서 먹고 그랬죠. 여기서 이것은 물고기를 나타내죠. 이것이 벼니까 벼 곡식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속에서 곡식 이 어머니가 쇠약해졌을 때 약초를 팍 가서 이 어머니가 다시 병에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 또는 여기서 어떤 부모에게 또 물고기 붕어 같은 거 옛날에 붕어가 굉장히 정력에 좋다 뭐 그래갖고 붕어를 물에 푹 과갖고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이 병이 씻은 듯이 나 다시 살아나더라.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해 이 곡식이죠. 곡식으로 음식을 해서 어머니에게 해드리니 어머니가 그 병세가 아주 호전되어 병이 났더라. 약초와 물고기와 벼 같은 것을 넣고 푹 가서 어머니에게 해드리니 그 병을 씻은 듯이 털고 일어나 다시 살아났다 해서 살아날 소자죠. 살아날 소생한다. 살아날 소. 이런 의미를 아시게 되면 나중에 약자를 한지라도 살아날 소죠. 여기서 다시 갱자에다가 이것이 다시 갱입니다. 다시 갱. 그 다음에 이것이 날생이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날생자의 약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연관을 해서 항상 글자를 보시라 이겁니다. 지나가다 보면 어떤 글자는 지금 결혼식장에 갈 때 축 화헌일 때 쓰는 거 있죠. 이것저것 붙어 가지고 복잡해져. 이런 때는 항상 풀 보이죠? 한일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풀 보였죠? 한일 보이죠? 나머지는 열습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다 분해를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하나, 풀 한 포기, 그 다음에 10 생각하면서 풀 한 포기가 10월달이 되면 노랗고 빨갛게 물이 들어 빛난다, 빛날 화 하면서 지금 이것이 빛난다, 꽃핀 그러한 그 상태도 나타내는 겁니다. 빛날 화죠. 축 화원일 때 이거 쓰는 겁니다. 빛나다. 이런 식으로 4, 1, 0, 1, 9, 천. 목숨수 많이 봤죠. 그래서 무턱대고 해버리니까 이것을 쓰라 그러면 자기 어머니 또는 뭐 자기 아버지 이 글자를 쓰는데 이걸 대충 그으니까 이래갖고 무엇을 빼든지 항상 뭐 빼먹든지 빼먹습니다. 이렇게 갖고 무턱대고 외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통달할 달자 같은 것을 보게 되면요. 통달할 달자 쓰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세 개를 써놓고 어느 게 맞느냐 그러면 거기다가 1번에다가 씁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해놓으니까 이건지 그놈이 그놈 같죠? 비슷해져. 이것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 아닙니다. 이것이 맞는 글자죠. 여기서 정확하게 흑토 밑에 양양이잖아요. 흑토 밑에 양양 밑에
책받침은 뛰어가는 겁니다. 시험시험 간다 갈착. 그러니까 흙바닥에서 양이 막 가갖고 그 풀밭에 도달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양이 붙어 있죠? 가는 게 붙었죠? 이렇게 분해를 시켜서 항상 보시라 이겁니다. 무턱대고 외니까 아름다울 밑자를 쓰라 그래도 그냥 대충 그거 가지고 그만 그을까? 한 서너 개인지 이게 세 개 긋는 건지 끊어서 보시라 이 소리입니다. 양양 밑에 큰데 양이 크게 자라서 아름다울 밑자는 양 밑에 끊어서 이렇게 써야지 붙여서 쓰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냥 무턱대고 보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나와도 4, 1, 0, 1, 9, 천. 그러니까 나름대로 외지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항상 4, 1, 0, 1, 9, 천 하면서 선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비사, 한일, 장인공, 한일, 이구, 마디촌 이것만 생각이 나도 그냥 410, 412와 012는 9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자 전체를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게 되면 4, 1, 0, 1, 9, 천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써줄 테니까 무턱대고 그냥 어버이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글자를 느껴서 부수와 항상 연관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한자의 흥미를 또한 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자를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